자, 이제 둘째 시간 고통의 의미, 노이로제로 인한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김기환 교수는 심리 치료자이고 또 이런 심리학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에 잠깐 내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나는 기질적으로 생각이 많고 불안감이 늘 이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불안감이 신경증 증상까지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그런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심리 치료할 줄 아는 사람이 치료자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그렇게 못 다스려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심리 치료자는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성숙했다거나 또 그런 마음의 문제가 전혀 없어서 심리 치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문제들을 이제 겪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을 겪고 다뤄보고 이제 극복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 보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들여다볼 줄 알고 다룰 줄 알고 치유할 줄 아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거 알고 있는 걸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 자신이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겪으면서 이제 그런 치유의 어떤 그런 기술이나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불안감을 늘 느끼고 살아가지만서도 그 불안감이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는 거죠. 나는 그 불안감이 이제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신, 그 융이 자기라고 표현했었죠, 그죠? 빙산 그림에서 그 하트 모양. 그 자기가 나를 이렇게 게으르게 앉아있지 못하게 하고 나를 성장애로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추동력, 추진력,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불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의미 있게 견뎌낸다 뿐입니다. 근데 흔히들 사람들이 이제 불안은 바깥에서 다가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깥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내면의 주인, 내면의 신이 나를 게으름 피우고 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뒤에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며칠 전에 이제 내가 꿈을 하나 꿨었는데요. 어떤 꿈인가 하면, 여러분들 영화 터미네이터 아시죠? 아주 유명한 영화죠.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 터미네이터가 꿈에 나타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는 그렇게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았는데 일단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니까 도망은 가야 되죠. 도망을 막 가는데 뒤쪽에 보니까 이 터미네이터가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콘크리트로 지어진 단단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레이저 포로 쏴가지고 박살을 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어떤 장면의 꿈이었는데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왔고 의미가 큰 의미로 다가온 꿈입니다. 그 터미네이터는 말 의미가 터미네이터라는 뜻은 끝장내는 자, 종결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끝장내는 자. 꿈에서 나를 이렇게 무섭게 위협해서 따라오는 존재들은 현재의 내가 삶의 태도가 내면의 그러한 신의 의도나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나를 파괴시키는 걸로 현재 내가 지금
삶의 태도나 생각이 올바르지 않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수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먼저 부수잖아요. 그죠? 콘크리트 아파트. 단단한 어떤 틀이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단단한 틀. 그것을 이렇게 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터미네이터가 이렇게 내면의 신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레이저 포를 갖고 있습니다. 레이저 포. 이건 좀 신화적인 내용이에요. 레이저 포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강한 빛이 응집돼 가지고 물리적으로 사물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옛날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 이런 신들은 그 올림푸스 신전에서 지상을 향해서 번개를 날렸어요. 번개, 천둥이나 번개. 그걸 통해서 지상의 것을 파괴하든지 뭐 벌하든지 아니면 뭐 그걸로 이렇게 축복을 주든지 그런 존재입니다. 이 꿈의 주제는 그와 유사한 주제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너무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깼었는데 의미를 내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아하, 내가 요즘 느끼고 있는 이러한 마음의 어떤 심적인 불안, 동요 이것이 바깥에 지금 어떤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바깥에 내가 지금 걱정해야 될 어떤 그러한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성장애로 몰아붙이고 있는 그러한 신적인 힘이로구나. 그걸 알아들을 때 훨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고 그 불안을 이제 다루기가 쉬워져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97페이지 보세요. 위에 보면 병적인 불안, 이를테면 노이로제의 불안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의미한 불안은 아니다. 노이로제의 병고는 적어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노이로제의 증세는 그의 지금까지의 생활 태도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자, 이 꿈에서도 그렇게 쫓아오는 터미네이터, 나한테 경고하는 것이 그런 콘크리트 아파트 같은 딱딱한 그러한 틀을 깨야 된다. 라고 경고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죠. 지금 내 자신의 생활 태도가 뭔가 신이 의도하는 그러한 우리 무의식이 의도하는 바대로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경고 사격이에요. 그것이 이제 아주 심해지면 노이로제로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무섭게 나를 따라오는,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존재들은 사실은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삶의 태도가 뭔가 잘못되어 있고 제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쳐주려고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알아듣는 것만 해도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자, 교재를 계속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로제는 원인뿐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며 노이로제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자, 이게 노이로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노이로제는 어떤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인이라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태도예요. 과거에 개인 무의식 안에 응어리져 있는 마음의 문제가 이제 삐쭉삐쭉 내 마음을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생기는 그런 것이고, 이게 이제 원인적인 해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석 심리학에서 칼 융이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래지향적이에요. 내 안에 그런 노이로제는 뭔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그 현재 상황을 바꿔가지고 미래의 어떤 새로운 삶의 어떤 성장애로 변화해라 라는 그런 이제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통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에는 나한테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뜻,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은 노이로제는 그 의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마음의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의미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마음의 고통이다. 그래서 노이로제의 그 고통은 그 안에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노이로제에 걸리는 환자들은 그 노이로제가 갖고 오는 증상의 어떤 불편함, 고통 이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의미가 뭔지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참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정말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는 환자라 그러면 그런 기운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내 우울증이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볼 여유도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자들이 심리 치료해 가면서 이제 그 의미를 밝혀주는 거예요. 예. 그 의미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원인적으로는 과거에 이 사람이 뭐 어릴 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 마음에 억압된 것들, 그런 컴플렉스 때문이다라고도 밝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더 중요한 그랬죠. 당신이 지금 삶의 태도가 내면에서 원하는 그런 의도하고 맞지 않다. 새로운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게 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치료가 되고 이제 치료된 것, 증상이 치료된 것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전망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죠? 전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삶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자, 그러나 환자는 쓸데없는 증세에 매달리고 있으므로 노이로제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저 고통만 없애려고 약에 매달리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만 가져다 줄 뿐이다. 치료자는 이런 때 환자와 함께 노이로제의 의미를 찾아주는 사람이며 환자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정신요법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런 노이로제는 내 자신이 이제 오늘 그 강의 초반에 에덴 동산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자신이 나의 내면의 근원, 자기, 더 셀프, 자기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와 있다.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제 헬이라 그러는데 헬이 떨어져 있다라는 건데 그러한 어떤 자기와의 분단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찾는 것이 이제 이 정신요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러한 내면에 힘을 주는 어떤 원천, 발전소,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된 느낌을 가지기 시작하면 병적인 증세도 사라질 뿐더러 이제 마음에 뭔가 든든한 힘이 생겨요. 든든한 힘이 생기고 삶을 살아가야 될 이제 의욕이 이렇게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이제 좀 전에 이제 내 꿈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터미네이터가 무시무시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것을 알아들으면 결국은 나를 이제 그냥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는 나 자신을 부숴버리고 새롭게 내면의 신과 연결된 나 자신을 찾으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 훨씬 더 다루기 쉽죠, 불안을. 네. 자, 밑에 부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민족에서나 옛날에는 어린이가 어른이 될 때 성인식을 했고 이때 후보자는 고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고행을 이겨낸 사람만이 어른의 사회에 받아들여졌다. 과도기의 고뇌는 일종의 어른이 되기 위한 고행이며 노이로제도 새로운 자기로 거듭나기 위한 의미 있는 고행이다. 요즘은 참 불행한 것은요. 옛날에는 서양이든 우리 한국 사회이든 이제 어른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예식이 있었어요. 성인식이라고. 성인식을 이렇게 치르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 산업 사회가 되어가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옛날에 이제 각 부족마다 그 마을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예식들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젊은 사람이 이제 성인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실어주는 그런 예식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것이 없이 세상에 나가니까 모두들 약한 거예요. 예. 그런 예식을 통해서 나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집단, 마을 공동체, 부족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러한 뿌리의 근원을 두고 세상으로 나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성인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성인식은 과거에 이제 옛날의 성인식들은 조금 좀 간담이 서늘한 좀 겪기 힘든 그러한 성인식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슨 예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그 대중적인 레포츠로 레저 행위로 많이 알고 있는 번지 점프 있죠. 번지 점프. 그거는 저기 폴리네시아 쪽에 사는 사람들 그 섬나라죠, 그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성인식 그 예식에서 나온 스포츠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성인식을 했는가 하면 이게 성인이 될 나이에 있는 정년기에 되어 있는 그런 그 소년들을 아주 높은 나무를 올려보냅니다. 올려보내고 거기에 이제 발목에 이 번지라고 하는 그 나무의 줄기예요. 덩굴나무 같은 거예요. 덩굴나무. 그 덩굴을 이 발목에 매고 뛰어내리게 만듭니다. 뛰어내리게 만들어가지고 요즘처럼 보호장구가 있고 그러면 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런 원시 부족들은 그런 것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냥 뛰어내리게 해가지고 운이 좋아서 살아나면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 그 덩굴이 너무 길어가지고 땅바닥에 부딪히면 죽는 거죠. 무시무시한 성인식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이니시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성인식 예식이 있었어요. 나도 예전에 이 번지 점프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렇게 담력을 테스트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번지 점프입니다. 내가 옛날에 뛰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강원도 인제에 있는 한 70m 정도 되는 거기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는데 밑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 올라가는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 성인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 성인식은 아프리카에 가면 마사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들 중에서 아주 키가 장신이고 키가 크고 사냥을 잘하는 그러한 그 부족들인데 주로 이제 그 평원에서 솥대를 치면서 이동해 다니는 그러한 전사 부족들이에요. 마사이 부족.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마사이 부족은 어떤 성인식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예전에 그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사파리를 하면서 이제 그 가이드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네들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어떤 성인식인가 하면 이제 16세, 17세 되는 소년들 이 소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포경 수술을 시켜요. 예. 포경 수술을 시키고 난 뒤에 이제 이 소년들이 짝대기 하고 이제 보따리 하나만 들고 몇 개월 동안 그냥 평원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예, 평원으로. 거기는 이제 케냐 국립공원 이렇게 말하지만서도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동물들을 동물원에 가둬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국립공원이라 지정만 해놨다 뿐이지 그냥 야생 상태입니다. 야생 상태. 뭐 사자가 그냥 뭐 다니고 소 잡아먹고 뭐 그냥 보통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거기에서 이제 나가서 몇 개월 동안 아이들끼리 이제 저희들끼리 그냥 살도록 하는 것이 성인 입문식이에요. 예. 거기서 뭐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이 일어나겠죠. 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인으로서 삶에 나가는 담력을 키워주고 이제 힘을 길러주는 그러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증도요, 오늘날 그런 예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신세계는 일종의 이 신경증도 일종의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해가지고 다음 단계의 삶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으면 훨씬 더 나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경증을 좀 더 의미 있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요. 자, 97페이지 맨 밑에 보면 98페이지 넘겨보세요. 맨 위에 노이로제의 고통은 우리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홍역이나 면역주사와 같이 그것을 견디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칼 융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이로제의 길을 따라가라. 노이로제는 당신이 여태껏 생산해낸 것 중에서 최상의 것,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이로제를 피하라, 약을 먹고 빨리 없애라 그런 것이 아니고 노이로제 길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자, 다시 교재를 보면 그러나 환자들은 가끔 호소한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왜 나보다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멀쩡하게 잘 사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에 하루 종일 매달려서 시달려야 합니까? 예. 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예. 늘상 내 인생에서 따라다니는 그 불안감, 내가 믿는 그 하느님한테 예전에는 원망도 많이 했었죠. 왜 나한테 이런 기질을 줘서 늘 뭔가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게 만드는가. 예. 하지만 이제 점점 이 융의 분석 심리학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노이로제 길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 길을 쭉 계속 거부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따라가다 보니까 심리치료자가 된 거예요. 예. 남들은 흉내내지도 못할 정도로 놀라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심리치료자가 된 거죠. 물론 뭐 누구나 나 같은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서도 내 어떤 타고난 기질이나 특성이, 성격적인 특성이 이제 그런 길을 가도록 이렇게 타고난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개인만의 그런 심리적인 고민거리가 있겠죠. 예. 그 고민거리들이 이제 남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겪어야 되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거리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이 노이로제의 길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을 창조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원천으로 삼는다 그러면 남들은 얻지도 못할 삶의 놀라운 것을 거기에서부터 얻을 수 있어요. 지난 학기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하면서 정신건강의 4가지 조건 하면서 창조성을 할 때 내가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거, 그런 것들 잘 우리가 이용하면 큰 에너지 원천이 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 노이로즈에 대한 또 다른 것들 이제 측면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